삼판서 하. 고향을 떠난 부부는 바다와 가까운 염전 마을에 집을 얻어 현치 부인이 준 돈으로 쌀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조차 힘든 하얀 쌀을 우리가 이렇게 팔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잘 살고 있을 거요. 그래서 말인데 이 마을에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처럼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소. 우리 막내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가 덜 먹고 아이들에게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당장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 밥을 굶는 아이들의 집을 찾아 주먹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에게 쌀을 사가는 사람들이 돈 대신 소금으로 값을 치르는 바람에 창고에 쌓아놓았던 쌀가마니들이 모두 소금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며칠 있으면 우리 먹을 쌀도 다 떨어져 다시 쌀을 사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돈 대신 소금을 받았으니 이거 큰일이구만. 내일부터 우리가 급한 대로 소금을 팔아봐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염전 근처 마을에서 흔한 소금을 팔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여름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며 이곳저곳 무엇인가 묻고 다녔습니다. 주인장 계슈?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근처에 소금 팔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염전에서 일해서 소금 파는 곳이 많을 텐데 왜 그러시오? 아, 지금 난리도 아니오.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소금을 만들지 못해서 전국 소금이 금값이오. 이곳이 염전이 많다고 해서 와보았는데, 아이고, 허탕만 쳤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집 소금을 사시오. 네? 소금이 있어? 소금만 있다면 내가 후한값에 소금을 다 사겠소. 어디 있어? 저기 쌓여있는 곳이 다 소금이요. 뭐라고요? 저게 다 쌀이 아니라 소금이란 말이요? 아이고 고맙소. 덕분에 살았소. 이렇게 해서 농부는 쌀값보다 5배 비싼 가격에 소금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 부부에게는 신기하게도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먼저 농부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부부는 소금을 판 돈으로 선착장 근처에 넓은 땅을 사서 물품 보관업을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더욱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행운은 끝을 몰랐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경기도를 거점으로 시작한 도매업이 충청도와 전라도를 거쳐 전국 8도에 지점을 둘 만큼 번창하였고 사들이는 물품마다 가격이 올라 상인들은 농부와 거래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거밀지 좀 말아요. 차례대로 줄 서면 될 일을. 뭐가 그리 급하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이 처음이라. 그런데 말씀 좀 묻겠소. 이곳에서 물품을 사서 팔면 정말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줄을 서는 것 아니요. 그리고 이곳 점주는 이윤을 조금만 남기고 우리에게 물건을 준다오. 고마울 따름이지. 이렇게 하여 부부는 고향을 떠난 지 5년 만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농부 일가가 고향을 떠난 후 양아버지는 장원급제하여 승정원에서 직함을 받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왕이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정권을 노리는 계파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대신들이 모두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계파와 무관했던 양아버지는 폭동 안정에 공로가 있다 하여 이른 나이에 홍문관 대제학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씨 부인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은 학문은 물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19살이 되던 해 장원급제를 하여 양아버지의 뒤를 이어 승정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아들아. 관복이 잘 어울리는구나. 아기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라 관직에 나가게 되었구나. 모두 아버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현씨 부인은
공부는 물론이고 항상 아들에게 정직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승정원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던 해 아들은 왕의 명령으로 암행어사가 되어 팔도를 돌며 지방 행정 및 관리들의 감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군을 따르던 관리들이 돈을 받고 각종 이익에 관여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시라? 다음 감찰지인 고을의 현감도 그와 연루되었단 말이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 각처에서 들어온 첩보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관리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즉시 궁에 사람을 보내 감찰 인원의 증언을 요청하고 남은 이들은 세 곳으로 나누어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라. 나는 즉시 다음 고을로 가겠다. 이렇게 시작된 비리 감찰은 많은 고을 관리들의 파직과 옥살이를 불러왔고 워낙 정직하고 올곧은 성격이었던 아들이 권력자들의 부패에 대해 알게 되자 그 화살은 대군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폐하, 대군을 따르는 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파직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군께서도 책임을 면하실 수는 없습니다. 뭐라? 대군을? 그러나 왕은 동생인 대군을 벌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해가 깊었던 동생이라 많이 아꼈던 것입니다. 에이, 듣기 싫소. 더 이상 그 일은 거론하지 마시오. 폐하, 아니되옵니다. 듣기 싫다 하지 않았소. 한 번만 더 입에 올리면 아무리 그대라도 내 벌을 주고 말겠소. 왕은 정색을 하고 아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올곧은 아들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 한복판에서 의복을 벗어 개어놓고는 머리를 풀고 석고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죄인들을 처벌하시고 올바른 군주가 되셔야 하옵니다. 폐하! 이를 본 왕은 몹시 분노하여 아들을 외딴 섬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도 죄인을 돕지 마라! 도움을 주는 자도 함께 죄인으로 간주하여 벌을 내릴 것이니라! 왕의 불같은 명령에 아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걸어서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배지였던 섬은 주민이 15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물도 식량도 매우 귀했고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섬에 도착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섬 주변 바다에 상선들이 모여들더니 이내 섬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봐, 물건을 조심해서 다루어야지. 여기서부터 저 바위 끝까지 생선들을 염장해야 하니 장독들을 이곳부터 차례대로 들어놓으시게. 그나저나 이제부터 이 외딴 섬이 우리 상단의 젓갈 저장지가 된다며? 누가 그런 생각을 한 거래? 누구면 어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돈만 잘 벌면 되지. 섬 이곳저곳에 젓갈 저장지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머물 초가집들이 지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섬은 오고 가는 배들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들이 기거하는 낡은 초가집 옆에는 주막도 생겨났습니다. 이 주막 주인은 나이든 부부였는데 유배온 아들을 보자마자 매우 기뻐하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리. 이곳에 주막을 내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러십니까? 그런데 저는 나라의 죄를 짓고 이곳에 유배온 사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밥을 먹으니 적적하여 이렇게 남은 음식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노부부는 이렇게 식사도 주고 옷도 수선해주며 혹시 병이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유배온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사실 이 노부부는 유배온 아들의 친부모로 거상이 된 후 아들의 유배 소식을 듣고 상단을 이끌고 섬으로 서둘러 들어온 것입니다. 유배온 아들을 감시하던 군졸도 장사를 하는 상단이 들어와 시설을 짓고 주막을 연 것이니 어찌할 도리 없이 노부부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일로 판서직을 내려놓은 양아버지 이판서도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다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허허, 노심초사 우리 아들 걱정뿐이었는데 하늘이 도왔네. 어찌 상단이 때마침 섬에 가게 되었는지 거참 신기하기도 하지.
한편 섬에 주막을 연 노부부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던 아들을 곁에서 돌보니 애틋하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꿈엔들 생각했겠나.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떠나보낸 저 아들 덕에 형제자매들도 모두 시집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지. 그럼요. 너무나 미안한 일이죠. 곁에 있을 수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도웁시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친부모 덕에 뜻밖의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코 정도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으며 검소하고 절제된 유배 생활을 이어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대군을 향한 유생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고 왕에게 올라갔습니다. 뭐야? 오늘도 대군을 벌주고 죄인을 사면하려는 상소가 또 이리 많단 말이냐? 네, 마마. 상소뿐 아니라 조만간 유생들이 걸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사옵니다. 뭐가 어째? 상소도 모자라서 이젠 걸기까지 한단 말이냐? 이를 어쩐다. 내가 충직한 신하에게 과한 벌을 내리긴 했지만 이리 거센 반발이 있을 줄이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소란스럽구나. 하는 수 없구나. 여봐라. 죄인을 사면하고 궁으로 들라하라. 아들은 왕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듣거라. 그대는 다시 한번 암행어사직을 맡아 짐의 친인척들의 비리를 뿌리 뽑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들은 왕이 새로 내려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한 관리들의 수장인 대군의 죄를 물어 자택에 구금시켰습니다. 그래, 너의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속이 풀리느냐? 허허.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혹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너는 내 곁에서 나의 잘못을 지거나 하는 일을 하거라. 이후 아들은 왕에게 인정받아 도승지에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섬에서 아들을 도와준 친부모의 일을 알게 된 현씨 부인은 노부부와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마님? 너무 보고 싶었다오. 그동안 아들을 위해 힘써주어 무척 고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요. 오히려 저희가 마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씨 부인과 노부부는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한 두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어 세월이 흘러 마침내 아들을 정승자리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한 아들을 자녀로 둔 두 부부는 가족처럼 서로 왕래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